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딱 이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만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갑갑함을 느끼실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국세, 법인세, 답답하죠? 부가가치세. 정말 이게 듣기만 해도 머리가 막 지끈지끈 올라오고 가슴이 꽉 막혀오는 어떤 피할 수 없는 그 이름, 바로 세금입니다. 오늘 청년 창업 런웨이가 여러분들의 세금 고민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점들이 많은 분들의 고민인지 직접 들어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금 관련돼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정정 서류를 생각 못 했었어요.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 내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법인 사업자 내라 그러는데요. 도대체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참 궁금합니다. 네, 세금을 알려주는 남자 이호원 사무관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금 문제를 손쉽게 알려주신다고 해서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세청 납세자 보호 담당과실에 근무하는 이요원입니다. 야, 이게 국세청에서 무서운 분이 나오셨는데 얼굴은 웃고 있어요. 지금 웃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세금 정말 어떤 분들은 세금 얘기만 나와도 정말 관절염처럼 지긋지긋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휴대폰 약정처럼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세금을 어떻게 손쉽게 알려주실 의향이신가요? 예, 오늘 제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기초적인 세무 지식과 또 세금 전략, 또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제가 제도를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세금 전략을 오늘 또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세금 알면은 약이 되는데 모르면 독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세금 얘기만 나와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금은 우리가 반가워해요. 하지만 세금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오늘 이 적절하게 이 세금을 이용을 한다면 더 이상 세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돈 버는 세금 전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찰이나 법원 같은 경우는 알리바이, 증인, 정황 같은 것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요. 저희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카드잔표, 영수증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거래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난감하시죠? 나름대로 세금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꼽아보았습니다. 네,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 제가 창업에 대한 이야기로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절세 전략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게 됨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창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세금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꼽아보았습니다. 첫째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국세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상 바쁘시더라도 이 기한을 지켜주셔야 가산세 등 불이익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이나 법원 같은 경우는 알리바이, 증인, 정황 같은 것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요. 저희 국세청에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때 세금계산서, 카드잔표, 영수증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거래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꼼꼼하게 거래 증빙을 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장부 기장을 통해서 사업의 투지타산, 자금의 입출금 등을 경영 관리할 수 있고요. 또 세무회계를 통해서 사업 세무회계를 이해하는 사업 경영 마인드를 확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맞닥뜨리 되는 고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문제인데요. 대기업 샐러리맨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사업 업종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입니다. 고민 중에 선택한 업종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라고 할 때 세무서 직원분들은 간이과세를 할지 일반과세를 할지 물어보게 됩니다. 난감하시죠? 간이는 말 그대로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가 둘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일반과세자는 10%의 일률적인 세금 세율이 적용되는 데 반해서 간이과세는 업종별로 3%에서 5%에서 0.5%에서 3%까지 낮은 세율이 적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는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사업 비용이 많이 투자한 분들은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기 위해서 일반과세대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매출이 적어서 간이과세로 변경이 되면 재고납세액이라는 을 통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등록해야 될지 아니면 세금을 조금 납부도 하더라도 간이과세로 변경해야 될지 그것은 이해득실을 잘 따져서 판단해 볼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요. 법인으로 설립할까 아니면 개인으로 사업할까의 문제입니다. 보통 사업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게 되는 고민이죠. 개인 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법인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러자 또 한편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절차도 좀 까다로운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둘의 차이점에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기업은 사업 자금이나 영업에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법인은 배당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인출하여야 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의 문제는 사업 초기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법인의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인정이자로 세금을 추징하게 되고요. 또 심하게 판단되면 횡령으로 또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의 책임 분야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 기업의 경우는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이 전적인 사업의 책임을 지는 반면 법인은 일반 주주의 경우 출자한 지분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유주식만 포기하게 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창업 초기에는 대부분 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가족 주주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면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세금 문제에서 또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세율의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 기업은 일반적으로 6%에서 38%까지의 종합소득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은 10에서 22%의 추가 누진을 적용받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설명하자면
과세 표준이 2,160만 원이 넘으면 법인이 유리하고요. 그 이하면 개인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적자가 났는데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고 몇 년간은 매출은 계속 발생하지 않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는, 흔히들 말하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혹독한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견뎌나가는 게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세금을 낼 세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업이 확장되었을 때 장부를 기장해 두면 그때 적자난 금액이 향후 10년간 소득이 발생했을 때 2월 결손금의 형식으로 차감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장부를 기장해 두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 절세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개시 전에라도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주위를 둘러보면 커피 전문점 창업이 되게 많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카페 같은 경우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세금 계산서를 많이 끊게 됩니다. 이때 흔히들 사업자 등록 창업 준비 단계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세금 계산서를 전부 다 놓치게 되고 맙니다. 창업 초기 단계 비용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약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비용을 잃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금 계산서에 사업자 등록 번호 대신 주민등록 번호로 기재해서 세금 계산을 받아두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객관적으로 할 것이 확실히 증명된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금 계산서는 받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물건을 구매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 계산서를 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할 뿐더러 가산세까지 받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업 초기인 4월 달에 원재료비 1,000만 원을 구입하였는데 이때 세금 계산을 끊지 않고 돈이 완성되는 8월 달에 대금을 지급해서 세금 계산을 교부받았다면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결국 환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서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이 구입한 때 끊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업자로부터 낮은 가격을 제시가 들어와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이 날아와서 그 사람과의 거래부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천천병력 같은 통지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알고 보니 폐업자였던 것인데요. 이처럼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때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사전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 들어가면 사업자 그 사람이 정상 사업자인지 거래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수상한 거래의 경우 대부분 보면 현금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지 나중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요즘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 자료상과의 거래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조세 범칙에 해당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일반 기업보다 많은 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어보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를 보면 금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자, 창업보유센터 사업자로 지정된 내국인에 대해서는 최초로 사업에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4개 가선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을 잘 활용해서 본인의 사업이 이곳에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절세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명의 도용에 대한 것입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인감 도장, 또 통장 같은 것을 그냥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중에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돼서 난감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보통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본인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요. 명의를 도용한 자는 거의 2배에 해당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질 사업자를 밝히지 못한다면 본인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낸 사업자의 세금을 대신 내야 된다는 것인데요. 본인의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금융실명제법 안에서는 실질 사업자를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실질 사업자를 밝혀내면 실질 과세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과세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불이익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명의 대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권리보호 요청 제도입니다.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또는 침해가 예상될 경우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세무서 납세자 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중요한 것은 진행 중에서 세무조사 일시 중지 또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세 납세자 지원단입니다. 이 제도는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에게 생활에 고충이 없도록 무료로 세무자무 서비스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자가 창업 준비 단계부터 최초 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 신고 기간까지 맞춤형 무료 서비스를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동안 세무 문제를 도와주는 것인데요.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 등록 낼 때 신청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국선 대리인 제도입니다. 이의 신청, 심사 청구 같은 조세 불복은 전문적인 법률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청구세액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청구일 때 영세 납세자에 한해서 무료 지식기부에 참여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심사 청구서 작성부터 의견 진술까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을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네요. 예, 사실 제가 좀 긴장을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 법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예. 오랜만에 그 학창 시절에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그런 느낌. 왜 우리들은 이걸 잘 몰랐죠? 이런 부분을 왜 잘 몰랐을까? 예, 조금은 지루할 수 있었으나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 창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출 때까지는 어느 정도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네네. 약 5개년도 동안 네네. 소득세소는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50%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우리가 창업만 하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는데. 예,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라는 얘기인데요. 예. 사업이 안정화될 때가 되기라는 얘기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봅니다. 그 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기간은 세금 자체를 낼 기간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5개 네. 가세년도 동안 감면을 하게 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가게를 하나 하기 위해서 권리금을 또 주잖아요. 이런 경우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같은 경우도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도 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점포 사용권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그런 양도를 하는 그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됩니다. 예.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말하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네.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얘기만 좀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리금도 공제가 된다. 그러면 뭐 이럴 경우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스비를 내기도 힘들어요. 사실 이게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전기세기를 내기도 힘들어요. 그런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은 내라고 해요. 국세청에서 내라고 합니다. 저한테. 나는 가스비 전기세도 없고 돈도 없어 죽겠는데 돈을 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나, 이런 문제가 좀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거든요.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뭐 천재지변과 같은 뭐 재해가 있을 때 네. 이럴 때 국세청에서는 세금의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에는 납부 기한 연장이 있고요. 또는 그렇죠. 징수 자체를 예. 좀 뒤로 미루는 징수유예제도, 또 내야 될 세금을 반으로 나눠서 하는 분납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차피 나란 일도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인데 조금의 인정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 우리가 좀 그 최악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악으로 휴업을 했어요? 아니면 폐업을 했어요? 내가 가게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럴 경우에도 세금이 붙습니까? 이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그 남아있는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네.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가세됩니다. 시장 형평성을 위한 것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통 폐업할 때 재고 자산을 대량 처분해서 그 폐업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대량 처분해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합법적으로 내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다만 법 테두리 안에서 유용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제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본인의 사업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들, 아니면 뭐 거래 정보를 꼼꼼히 챙겨서 내지 않아도 낼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까도 뭐 진짜 창업을 준비하기 전에는 모든 게 이제 세금 계산서를 다 발행해서 이런 건 몰랐거든요. 그건 진짜 내지 않아도 될 돈인데 이게 내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네. 예, 그럼 아까 강연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영세 납세자의 어떤 지원단의 어떤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영세납세 지원단은 무료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 세무사 또는 우리 직원들이 그날
그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예. 지원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한 납세자. 네. 근데 금액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예. 없어요. 그냥 없어. 기준은 없는데 저도 영세해요. 예. 저도 이제 가난하다 생각하면 지원단 자격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당연히 영세한 사람이 될 거고요. 예. 또 폐업할 때 사람들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영세한 납세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또는 뭐 전통 시장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가 되고요. 예. 또는 뭐 다문화센터에 있는 분들 이런 저희가 그 현상을 갖고 놓고 한 거지 뭐 어떤 일정 금액을 갖고 지금 현재 네.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예, 뭐 저는 세금 잘 내겠습니다. 뭐 그렇게 영세하지는 않고 예, 괜히 그냥 농담으로 얘기했던 거고. 예. 그렇다면 저희 그 런의 공식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우리 사무관님에게 세무란 무엇입니까? 돋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돋보기요. 예. 왜요? 사업을 할 때 세밀한 부분을 꼼꼼히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돋보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꼼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증빙 서류도 다 이렇게 챙겨놔야 되고. 예, 뭐 마지막으로 우리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뭐 얘기를 해주실 건 없나요? 제도를 잘 몰라서 네. 그 세금 문제 어려움을 겪을 때 혼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하시거나 뭐 세무서에 전화하신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런 현장에 색선하는 목소리를 듣고 네. 저희가 그 반영해서 네. 국세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또 제공을 해주시고 이 앞에 정말 열심히 써가면서 예, 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또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어떤 세금에 관련돼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습니다. 세금, 이거 알고 보면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또 이게 제대로 알고 보면 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 작은 거부터 찬찬히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확실하게 지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업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아이디어, 생각,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 창업가들이 대기업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티커라고 하는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창업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좀 더 조리 있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아마 제가 좋은 얘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그 소득 분배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 제도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세금을 정확히 알고 또 이것이 바로 국가의 애국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마음 편하게 될 것입니다. 창업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를 위해 또 개인을 위해서 창업을 위해 국가를 개인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